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내수 진작 전략이 본격 가동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 경정 계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국민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앤뉴스에서는 32조 규모의 추경안 통과 배경과 소비 쿠폰의 구조, 기대 효과와 한계까지 짚어봅니다. 4일 국회는 총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30조 5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규모로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 항목에서 가장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비 쿠폰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 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1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계층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여기에 지역별 지원 차등도 확대됐습니다. 비수도권 국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상위 계층은 최소 15만 원, 농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 정부안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2만 원 추가 지원이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금액도 늘려 수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편성에 있어 낙후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추경안에는 그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경 통과 직후 신속한 집행에 나섭니다. 이달 내로 1차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하고 2차 지급은 추석 전인 9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지급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긴급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소비 효과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 연간 기준으로는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이 증액되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은 한층 더 나빠졌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111조 6천억 원,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9.1%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번 증액분은 모두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예정이라 부채 부담이 직접적으로 늘어납니다. 재정 지출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단기 경기 부양과 장기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추경안에는 소비 쿠폰 외에도 보육, 기후, 행정부 특활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0세에서 2세 영유아 및 장애 아동 보육료는 1,103억 원이 늘었고 무공해차 지원 사업은 1,050억 원 증액됐습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도 105억 원 증액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예산 배분을 두고 또 한 번 날카로운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소비 쿠폰 정책이 단기 부양에는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소비 여건 개선 없이 반복되는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수 부양이라는 목표 아래 시작된 소비 쿠폰 정책, 그러나 증가한 재정 지출과 형평성 논란, 정치권 갈등 등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이라는 당의 목표와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장기 과제 사이에서 정부의 정책 선택은 더욱 정교해져야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효과와 구조적인 개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의 본질을 파고드는 뉴스, 뉴스앤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